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등 지도부가 오늘 제주도를 방문해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삭감한 제주 예산을 되살리고 평화와 인권, 환경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후보와 비서실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예산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주요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임에도 정부가 전액 삭감한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과 교래 정수장 현대화, 노후 상수관 정비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려면 940억 원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에 230억 원만 반영됐다는 겁니다. 건의사항은 제주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제주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내용으로 마련됐습니다. 저희 도민 한 분 한 분이 행복으로 빛나는 제주를 위해 이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제주의 미래 비전인 평화와 인권, 환경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가 세계에 자랑할 친환경 인권의 도시로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적 환경 에너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도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는 저는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이런 지역화폐 국비 예산의 전액 삭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충분한 민생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화폐 예산 등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영훈 지사, 제주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물류비 지원 등에서도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원, 지지자 등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당 쇄신 방안 등을 논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심을 못 느낍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생각 안 떠오르게 후한무치, 적반하장 이런 생각 좀 안 들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될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번 정책 협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오영훈 도정의 인사를 참사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정이 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행정시장의 임용을 강행하고 비서실 사적 채용 의혹도 제기되는 등 도민사회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소속으로 도의원 등을 지내다가 당을 버린 인물을 ICC 제주 대표이사 후보자로 낙점했다며 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이른바 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를 기억하실 텐데요. 3년 전 제주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 함께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추가한 위험운전 혐의는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형량이 낮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의 도로 34살 김모 씨는 오픈카 조수석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달렸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8%의 만취 상태. 차량은 구분길에서 과속을 하다 돌담과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여자친구가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 10개월 만에 숨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전 김 씨와의 대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을 김 씨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법정 구속된 김 씨는 짧게 죄송하다고 말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하면서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딸은 너무너무 말 한마디 못하고 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의자를 법정 구속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대법원 상고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렌터카 사망사고가 발생한 애월 해안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40km로 낮춰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한속도 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시 애월 해안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40km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도로에서는 지난 7월 정원 5명인 렌터카 승용차에 7명이 타 주행하다 뒤집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청정제주에서 자란 한우와 흑우는 국내에서도 유명한데요. 제주 최고의 한우와 흑우를 뽑는 대회가 서귀포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장에 김하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람한 몸집을 자랑하는 소들이 대회장에서 자태를 뽐냅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소들 가운데 엄선된 제주 한우와 흑우 35마리입니다. 대회장이 낯선 듯 일부 소들은 심하게 날뛰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으며 시작된 심사. 위원들이 소의 키와 몸통의 균형, 등의 굴곡 등 세분된 항목에서 깐깐하게 점수를 매깁니다. 몸매도 잘 빠지고 키도 크고 그리고 새끼도 잘 날 수 있는 체형을 가진 소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요. 새끼를 낳은 암소와 그렇지 않은 암소, 암수송아지 등 한우와 흑우 각각 4개 부문에서 최우수소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단 한 마리만 출전했던 흑우 부문에 올해는 9마리가 참가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 흑우는 살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엉덩이 부분이 잘 발달돼 있고 키와 몸통 그리고 발목의 굵기의 균형이 잘 맞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료값이 치솟는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육 환경 속에 상을 받게 된 농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2000년도부터 흑우를 시작을 했는데 개량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늘 수상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와 농협은 대회를 통해 제주 한우와 흑우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계기로 우리 한우 농가, 흑우 농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사육되는 한우와 흑우는 3만 5천여 마리로 전국의 1%. 이번에 선발된 제주 한우와 흑우는 오는 11월 전국대회에 제주 대표로 처음 출전해 제주 한우와 흑우의 명성을 전국에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네, 연중기획 세 번째 순서입니다. 그리스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 관광지들이 많은데요. 사막처럼 건조해 황무지가 많고 별다른 관광 자원도 없는 이들 섬에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도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비결이 뭔지 송원일 기자가 그리스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그리스 남쪽 에게해에 자리 잡은 섬 안드로스. 제주도의 5분의 1 크기의 주민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조선업이 쇠퇴하자 최근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해변과 전통 건물이 빚어내는 독특한 풍경이 주요 관광 자원입니다.
무엇보다 흰색 벽과 붉은 기와 지붕을 한 건물들이 특별한 매력입니다. Andros is really quite a perfect island, unspoilt for generations, probably going back 100 years. It hasn't really changed very much. It is the most restful, peaceful place to come to. 안드로스는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건축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건물 높이는 2층으로 제한하고 벽은 흰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창틀도 파란색과 회색, 초록색 등으로 제한되고 나무와 돌 같은 자연 재료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Όταν πρόκειται να κατασκευαστεί κάποιο νέο κτίριο, γίνεται έλεγχος από το Συμβούλιο Αρχιτεκτονικής και από την Πολεοδομία, που είναι η υπηρεσία δόμησης που ανήκει στο Δήμο. Γίνεται ένας διπλός, θα λέγαμε, έλεγχος από κρατικές υπηρεσίες.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2, 3년에 한 번씩 건물 외벽을 하얗게 칠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여행객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Μια κατηγορία πελατών, ιδιαίτερα οι Ευρωπαίοι, τους αρέσει, επειδή είναι λίγο κάπως ρετρό. Τα μοντέρνα τα έχουν και στον τόπο τους, οπότε το επιλέγουν. 산과 바다, 그리고 깨끗한 환경, 여기에다 전통을 해치지 않는 낮은 건물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경 때문에 이곳 안드로스는 그리스의 새로운 휴양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5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6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33만 3,4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도내 격리 치료자는 1,300여 명이며 최근 일주일 확진자는 1,500여 명으로 전주보다 800여 명 줄었습니다. 제주 4.3 일반재판 수용인 직권재심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일반재판 수용인 100여 명에 대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4.3 당시인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인물 정보 163명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자료 등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여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다른 희생자 확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돌고래 선박관광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보호 생물을 관찰하거나 관광할 때 이동과 먹이 활동을 방해하거나 서식지를 교란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입니다. 핫핑크 돌핀스는 선박관광업체들의 수익에 비해 과태료가 적다며 영업정지나 접근 금지 구역, 생태법인 등 더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풍 북상에 대비해 수족관에 다시 옮겨졌던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가 야생 방류 훈련에 다시 돌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 큰돌고래 비봉이를 그제 서귀포시 대정읍의 해상 가두리로 다시 옮겨 활어 사냥과 잠수 등 야생 적응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해수부는 비봉이가 해상 가두리 훈련 기간 중 이전 돌고래보다 7배 이상 많은 42차례의 야생 돌고래 무리와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탄저균 의심 우편물 신고가 접수돼 군 당국이 출동하고 일대 출입이 통제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에서 한 주민이 해외에서 배송된 우편물에 탄저균이 의심된다며 함덕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 등은 파출소 주변을 통제하고 해당 우편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탄저균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신고 2시간여 만에 상황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